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2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체음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 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월의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것이냐.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립목이라고 해서 다 자란 성목이 된다라고 하면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기본적인 간목의 용법이다라고 했고요. 특히는 이제 신유월 같은 경우, 해자월 같은 경우에 간목은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간목은 작벌해서 뭘 해야 된다? 제목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해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경금.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쓸 때는 단독으로 경금만 쓰지 않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써서 경금이 간목을 작벌을 할 때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도끼라든가 톱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깔끔하게 간목을 재련할 수 있다. 그리고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아까 해월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해월은 어느 일간이든 간에 특히나 조후로 쓸 때는 이 병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조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병화의 용도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사주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 만약에 이렇게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고 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수다, 부가 될 수 있다. 수다 목부라고도 하고요. 수범 목부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무 자체가 물 위에 뜨게 되면은 옛말에 명리에서 뭐라 하냐면 죽어도 관각이 없다. 즉 부평초같이 떠드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보다 좋은 국세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나무가 물에만 뜨느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니 그 나무가 다 얼어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에 임수가 투출할 때는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토가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간목이 수다 목부가 돼서 물에 뜨지 않는다. 당연히 해월에 무토가 임수를 막을 때는 뭐가 있어줘야 된다? 병화가 역시나 있어줘서 조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무토를 갖다가 뭘 해줘야 된다? 도와주어야지만 무토가 능히 임수를 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임목 같은 게 있어서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경우에도 이때도 당연히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경금으로서 작발을 할 때 간목의 용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큰 제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해월의 간목, 물론 간목 자체가 해월에 통근할 수 있고 물이 나를 이렇게 생해줘서 뭐 간목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해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게 되면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갖다가 얼어 죽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필요하다? 화는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해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어떻게 생극제와 형충해합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중화시키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 글자가 있죠.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간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적절하게 일간도 세력을 얻고, 그 다음에 타 간지들이 서로 간에 힘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중화가 잘 된 사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말하는 것이다.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은 뭐예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불볕돌처럼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는 바싹 마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습은 아주 그냥 물기가 질퍽질퍽해서 그냥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간에 조습이 어느 정도 잘 맞아야 됩니다. 너무 북극이나 남극처럼 또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너무 뜨거워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도 안 되죠. 적절하게 물기도 있고 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화에 있다. 왕세와 한열의 중화에 있고, 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있는 해수 또한 양수가 됩니다. 본시 해수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채음 용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해월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이제 다음 내년 해월 돼야 또 이 말을 하는 것이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 해수는 본질은 음이고 자수가 양이지만, 지장간을 보게 되면 해수는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본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수, 지지로 해수 음수가 그 본기는 양수인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얼지있는 해수가 일간인 간목이 나를 생한다. 소생, 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간인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대표적으로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죠. 자, 어머니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나를 생해주는 생모가 있죠. 생모는 다른 말로 적모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서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양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정의는 좋은 것이고, 편의는 나쁜 것이다. 정의는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은 것이고, 편의는 계모, 서모와 같다,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좋은 거, 편의는 나쁜 거,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수생복, 나를 생하는 것 생하자라고 했지만 내가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생자라고 했고요. 이거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하는 거니까 이건 나의 자식 같은 개념, 나의 참작물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드렸으니 지난 강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 정인과 편인이 있다고 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양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양대 양의 관계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편인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해월은 목의 장생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목이 같이 왕하다, 간목 입장에서 봤을 때 무왕자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무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 수가 어머니에 해당이 되니까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원령이 통근하고 있어서 나도 세력을 얻었다. 요거의 반대 표현은 뭐예요? 모왕자쇠, 모자, 멸자 또는 모왕자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인성을 왕한데 자식이 약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해월은 어떻다?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간목은 해월에 일단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신약한 사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해자축 신유술월의 간목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춘다라고 하면 간목이 해월의 간목이 용도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연간의 간목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경격이라고 할 것이 아니죠. 그냥 간목이 투출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편인격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자, 다음으로 월간에도 을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목이 같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 진토를 얻어 갑진일주가 되고 연지에도 진토를 얻어서 갑진연이 되죠. 갑진 두 개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월령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론 경금도 없고 정화도 없지만은 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가 되지 않으면은 해월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물이 얼겠고요. 수생목이라고 하지만, 자, 수가 목을 생한다고 하지만 동절에 물이 얼게 되면 오히려 수극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왜냐하면 겨울에 물이 얼면 물이 얼음이 되죠. 얼음, 결빙이 되면, 그러면 얼음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고 풀을 말려 죽게 하고 얼음 덩어리가 나무 위에 꼭꼭꼭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무가 상처를 입혔죠. 지금 엊그저께 전국적으로 특히나 서울 같은 데는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 눈도 결국은 물이 아니고 물방울이 얼어서 눈이 된 거죠. 눈이 쌓여서 나뭇가지가 다 부러집니다. 큰 나무도 부러지고요. 결국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예를 들면은 따뜻해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 그 비는 땅속으로 흡수가 돼서 나무나 풀이 물을 흡수해서 살아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수생목이 아니라 화가 없으면 수가 나무를 오히려 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선은 뭐예요? 경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따뜻하게 해서 해동하는 것이 더 급선무고, 그게 가능한 연후에는 경금정화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정화만 얻었다 그러면 추운 데서 나무 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진합이 되죠. 원래는 삼합이라서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제 뭐 신금은 없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력이 있다라고 해서 수가 더 왕이지죠. 근데 뭐예요? 화가 없습니다. 다 결빙됐다. 천간으로는 다 목이죠. 물론 네 개가 간목이어도 상관없고 을목이 있어도 상관없어. 천간이 다 간목이죠. 그래서 열천원,
일기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특별하긴 하더라도 천원일기격이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행이 두루두루 있어 서로 견제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좋지. 이거는 일방적으로 천간에 그냥 우리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다. 이게 뭐 조폭도 아니고요. 그죠? 일단은 뭐 목이 많은 것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자, 을축시도 마찬가지로 천원일기격 갑을 뭐 이거를 뭐 또 어떤 분들 뭐 쌍비호 접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을 뭐 이렇게 맞는다고 해서 뭐, 그리고 이제 삼상격으로도 볼 수 있죠. 토, 목, 수, 삼상격 세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화를 얻어야 될 때 화를 얻지 못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좋지 못한 개념. 그 다음에 을해시도 마찬가지로 천원일기격, 쌍비호접격 맞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화가 이거 괜히 수만 많아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갑술시도 마찬가지로 천원일기격에 이건 진술충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늘 보면 갑자, 을축, 뭐 갑술, 을에 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 병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해도 통근할 수 있지만 진진인의 갑목이 목이 다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도 얻어서 어느 정도 조우도 가능하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 물론 경금으로 작벌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굳이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화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저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월에 토도 이거 세력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왕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토가 4개이고 목이 3개니까 이거 뭐 토가 더 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월등하게 목이 더 왕합니다. 월령을 얻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세계도 목에 다 통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에 더 세력을 얻었고 오히려 군비쟁제의 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경호시라든가 기사시, 경호시, 시지에서 이제 화를 얻었습니다. 요런 틀은 가능하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미흡하지만 오중정화로 조우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병인시가 좋을까요? 경호시가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간목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 경호시가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간도 튼튼하고 조우도 된다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뭐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경호시, 병인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라면 저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신시,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화가 없는 상태에서 해월에 수가 투출했죠. 이건 편인격에 자칫 잘못하면 수왕목부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 신금이 있어서 수가 더 왕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수가 왕하니까 당연히 한습해질 것이고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운기를 얻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생기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진년 을해월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일은 이제 대설이 되면서 대설을 기점으로 해서 갑진년 을해월에서 갑진년 병자월로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요거 대설에 관련된 것 때문에 월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 또 한 달간 열심히 갑진년 병자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